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장의 맥을 짚어보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는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4,652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5천 1분기에 도달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5,0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할지 또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충족돼야 되는 핵심 이슈가 있다면 그 조건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뭐 탄력이 붙었으니까 네. 5천까지 뭐 10%도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퍼센티지로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이익이 달려 있겠죠, 아무래도.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달려 있고요. 지금 뭐 여의도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올해 한 100조, 뭐 110조 이 정도인데 사실 이제 150조가 거의 조금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110조 정도, 한 100조 언저리로 봐도 지금 삼성전자 PER은 뭐 한 6.2배에 불과하고 하이닉스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지금 뭐 도달할 수 있는 저기 한계가 한 5천 정도 되니까 만약에 150조 그 이상이 나온다면 뭐 5,500, 뭐 6,000까지도 부를 수 있겠죠. 6,000이요? 네.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실적에 달려 있고 속도에 달려 있다. 아무리 실적이 펀더멘탈이 좋아도 너무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분산, 이렇게 순환, 조금 풍선 효과라고 그럴까요?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더 높게 갈 수 있는 거고 조금 미국은 이제 빅테크, 우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만 가면 뭐 강세장이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방은 6천까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난해를 돌이켜 본다면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를 보게 됐을 때 지수의 상승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올해 역시나 뭐 그러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지금 반도체에 집중된 이 분위기 속에서 1분기에 순환매가 돈다면 첫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네, 뭐 반도체 소부장이 뭐 지금은 뭐 반도체 소부장을 팔아서 반도체를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네, 뭐 반도체 소부장도 당연히 수혜 업종이니까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4Q하고 지금 진행되는 1Q도 원화가 지금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 전력, 뭐 방산, 그리고 뭐 꼭 수출 수혜주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바이오가 뭐 여전히 연초부터 꿈틀대고 있죠. 그래서 뭐 바이오까지도 수출 관련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런 업종들이 순환매가 조금 이루어진다면 반도체 상승에 조금 더 편안함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수출주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이 실적 회복이 먼저일까 아니면 기대감이 먼저 오를까요? 지금 뭐 강세장에서는 결국에 뭐 약간 포모가 같이 일어나고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이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올 상반기, 올 증시 전체가 뭐 높은 변동성, 뭐 변동성이라는 이야기를 뭐 조금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난기류가 있는 거죠. 네. 한쪽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꽂히니까 안 살 수는 없고. 네, 숫자가 계속 네,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모가 그걸 연결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게임과 동시에 이제 좀 시장에
상당한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올해 이 정도에서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큰 폭의 조정은 없고 여기서 더 무리를 해서 올라간다면 좀 조정폭이 큰 뭐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써주신 칼럼을 좀 봤는데 자산 시장의 실물 경기를 끌고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웨더동 리스크를 경고하신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관리가 가는 구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웹도동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건데 지금은 뭐 누가 꼬리인지 누가 몸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원래는 금융 혹은 뭐 통화량이 실물 경제를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산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지금 팬데믹 때 2020년 저점 대비 전 세계 통화량이 미국, 유럽, 또 중국, 일본 이 빅4 4개국의 M2 총통화라고 그러죠. 네. 총통화가 40%는 아직까지도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실물 경제보다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많이 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 여파가 작년에도 에브리싱 랠리를 가져온 거고 올해까지 그 여진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AI 사이클이나 반도체 사이클이 펀더멘탈 사이클이 뒷받침이 되니까 더 이제 날개를 달고 굉장히 더 주가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미국장이 올라가면 4년째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2년차 상승 연도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뒤에 뒷받침되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주가 수준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조금 금융 위험도 조금 이 유동성이 조금 진정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고 뭐 일단 뭐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 위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회사채 금리 같은 걸 보시면은 사실 투기 등급 그 위에 투자 등급 제일 아랫단 등급이 뭐 S&P 500, S&P 기준으로 트리플 B 마이너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금리가 굉장히 높질 않아요. 그리고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이런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돈이 많이 풀려서 전혀 이제 금융시장 혹은 뭐 신용시장의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 억제하고 있다, 누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지금 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바퀴벌레들이 나오겠죠. 돌아다니겠지만 지금은 미국 경기가 아직은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평온하게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조기 총선설로 엔화 약세 오히려 증시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의석수가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민당이 그래서 이제 2월 중순에 한번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총선을 통해서 70%의 의석수 확보를 이제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카이치 내각이 승리한다면 뭐 재정이 상당히 이제 확대 재정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 말씀 주셨듯이 엔화도 이제 약세로 이제 추가 상승, 엔달러가 추가 상승할 수 있고 또 금리도 좀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이제 약간 극우적인 그러한 지지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네. 아무래도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지정학적 긴장감을 이제 동북아시아에 이런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조금 더 이제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만만치 않은 것은요. 저는 이제 그런 우려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엔화가. 하지만 조금 그것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의 재정 수지
적자 GDP 비율이 벌써 작년에 3.6%거든요. 마이너스. 이 상태로 가면 뭐 내년도 회계년도에는 거의 뭐 4.6%, 7%까지 갑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적극적 재정 확장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쉽지만은 않고 또 이런 상태에서 뭐 만약에 다카이치가 재정을 좀 이렇게 확장 재정으로 간다고 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를 이제 조금 억제하려고 하겠죠.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카이치 내각이 승리한다면 엔화도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한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기 총선이 만약에 진행되게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도 어쨌든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엔화 약세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도 좀 연동돼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환율 자체도 1,400원대 뉴노멀 시대가 이제 완전히 도래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수출주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미 진행돼 있는 뭐 4년째 지금 연평균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K자형 경기가 더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올해도 말씀 주셨듯이 뭐 아무리 환율이 조금 내려가는 쪽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1,400원을 크게 하향 이탈을 하는 원화 강세가 연출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한미 금리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00원 쪽으로는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2번 정도 내리는 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환율 시장에 투영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금은 약해질 거다. 그 바람에 원화가 그래도 1,500원 쪽으로는 안 움직이고 1,400원 쪽에 가깝게 유지될 거다. 하지만 뉴노멀이다. 1,400원 정도는 뉴노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향은 사실 이번 뭐 4Q 실적 발표부터 수출주의 원화 환산 이익이 조금 높아지는 쪽으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만 달러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7%나 절하됐고, 네. 엔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랑 비슷하게 지금 절하된 상태라서 과거처럼 뭐 우리나라만 독보적으로 원화 약세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는 좀 제한적이고 하지만 뭐 아무래도 뭐 호재 환율 수혜 업종은 뭐 반도체, 자동차 섹터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전력 이런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주 전반이 좀 원화 환산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자형 경기 구조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선택과 집중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지 방어적인 투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조건부 공격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네. 공격적이 아직까지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데 무게를 두지만 처음에 말씀 나눴던 삼전과 하이닉스 실적이 100조보다는 높고 150조 쪽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발표가 된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상승 업사이드 포텐셜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농구에서 이제 헤드 페이크라고 그러죠. 살짝 이렇게 머리를 하면서 돌면서 이제 시장을 약간 교란하는 그러니까 꼭 시장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이 헤드 페이크를 조금 극복을 하시라. 극복하려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조금 눈 감고 실적을 담백하게 객관적으로 투영해서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함정과 싸우면 올해 이길 것 같습니다. 시장을. 결국에는 공격, 방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실적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게 비중을 늘려도 괜찮은 업종 그리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 업종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오늘 말씀 나눴듯이 저는 반도체가 뭐 탑픽이라고 결국, 보고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리더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강세장이 유지되는 거니까. 유지될 때 이제 순환할 수 있는 이제 바이오, 조선, 방산 이런 전략 수출주로 또 금융주까지 조금 눈여겨 보시고 에너지나 내수 업종, K자 경기의 아래쪽에 있는 업종은 뭐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의 5,000포인트 도달 가능성과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업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전력 수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